예, 안녕하세요. 오늘 주민문학 주제는 조금 감수성이 좀 배어나오는 제목입니다. 그때 얼마나 간절한가. 그래서 이 간절함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 서치를 해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글씨체를 굉장히 이 제목과 아주 흡사하게 글씨체를 만든 게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대 얼마나 간절한가. 그래서 이 간절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음, 일타 강사가 있어요. 굉장히 고액연봉이라 그러죠. 몸값이 굉장히 비싼 강사들. 그래서 일타 강사라 그러는데, 이 일타 강사들이 이렇게 비싼 이유는 뭐 결과가 좋겠죠. 이 강사한테 수강을 했던 그 제자들의 그 진학하는 학교의 그 진학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아마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까지도 이런 강사한테 배우게 하려는 그런 학부모들의 열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일타 강사 수준의 그런 일을 하는 현재도 이제 미술 대학 지망생들을 가리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한번 했었어요. 성적순으로 대학 진학을 하느냐, 그 미대도 물론 이제 뭐 다른 일반계 인문계나 뭐 이런 이공계도 성적순으로 가는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제 미술도 성적순으로 대학을 진학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딱 그렇지는 않대요. 대개는 그런데 딱 그렇지는 않대요. 그래서 왜 딱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제 제가 질문을 했더니 자기가 이제 수험생들을 이제 고액으로 이제 가르치는 거잖아요. 쪽집게 강사니까. 근데 A등급을 받고 있는 학생이 A등급들이 가는 1류대를 못 가고 2류대를 가는 경우도 있고, 1류대를 갈 수 없는 B등급의 학생인데, 1류대를 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경우에 가리키는 사람 입장에서 그 학생이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런 결과가 오느냐. 이건 어, 성적순으로 학교를 가는 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이 성적순으로 가는 이 정답과 달리 다른 답이 나온 거잖아요. 이 다른 답이 왜 나오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그 차이가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그 학생이 B등급이라 할지라도 인류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함이 있는 친구는 스승인 자기도 이 간절함이 느껴지면 한번 이 학생을 음, 성적은 이류대 성적이지만 인류대를 보내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생긴대 자기도. 학생도 간절하고 자기도 간절해서 이게 이제 교류가 돼서 너한테는 힘들겠지만 네가 아마 이 내가 제시한 대로 따라오다가 진짜 막 지쳐서 몸이 고되고 막 그래서 인생 자체가 막 이제 불편할 수도 있다. 근데 내가 제시한 요대로만 따라오면 너의 간절함이 현실로 될 것이다. 이게 맞아 떨어졌을 때 이제 B등급이지만 비록 인류대를 가는 성적을 갖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 A등급이어서 인류대에 가야 되는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류대를 가는 경우가 있대요. 간절함이 없는 경우는 암만 성적이 좋아도 이 스승인 자기가 그냥 보통 스승도 아니잖아요. 쪽집게 스승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쪽쪽 찝어줘도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는 물론 성적순이 기본이지만 어,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때 제가 그래서 우리 사업도 음, 이런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비로소 오늘 이 주제를 제가 꺼내게 된 계기가 됐는데 이 간절함과 간절함에 만났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걸 이 미술 학원 선생을 통해서 제가 또 한 번 실감을 했습니다. 이이 신달자라는 시인의 이제 간절함이라는 시예요.
어, 제가 원문을 다 하진 않고 이제 앞에 부분 저한테 딱 간절함이라는 단어가 통했던 그 부분만 제가 이제 축약을 한 건데 어, 그 무엇 하나에 간절할 때는 등뼈에서 피리 소리가 난다. 열 손가락 열 발가락 끝에 푸른 불꽃이 어른거린다. 이랬을 때 이제 신의 소리가 내려온다라고 이 시인도 그 시를 짓고 있는데 그래서 등뼈에서 피리 소리가 날 정도의 간절함. 한번 상상을 하면 정확하게는 뭐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음, 그 속이 굉장히 짜릿할 정도로 좀 전율처럼 느껴지는 게 좀 있더라고요. 저한테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문장을 음미하면 이 간절함이 무엇일까, 어느 정도일까를 아마 아마 공유가 될 것 같은데, 죠 등뼈에서 피리 소리가 난대요. 근데 발가락, 손가락에서 푸른 불꽃이 어른거린다. 이게 이제 간절함이라고 이 시인은 이제 토로하고 있는데, 이거는 늑대가 토끼의 사냥을 하는데 성공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죠? 예를 들면 사자가 누구를 사냥할 때도 성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죠? 근데 이 성공률이 낮은 이유는 뭐냐면 잡으려고 하는 이 늑대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뛰는 거예요. 근데 이 토끼는 잡히지 않으려고 뛰는 토끼는 살기 위해서 뛰는 거죠. 아주 간절하게 뛰는 거죠. 그러니까 간절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 때문에 이 그, 포식 동물들이 성공률이 낮은 거거든요. 그죠? 이게 이제 아마 우리가 간절함이 어떤 것일까를 느낄 수 있는 또 하나의 좋은 예일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이순신 장군은 세계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그 해전의 그 명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도 이제 적국에 있었잖아요. 근데 일본이 뭐 러시아 함대, 청나라 다 수전에서 다 해전을 다 이겨냈는데 그때 총독이 도고 총독이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굉장히 존경받는 역사적으로, 그죠? 우리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하듯이 그런 크게 이제 존경을 받는 도고제독이라는 분이 있는데 도고제독이 이제 외국 언론에서 칭찬을 하니까 이 도고제독이 뭐라 그러냐면 저를 바다의 신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순신 장군 발끝도 못 쫓아간다. 그리고 이 도고제독이 실제로 러시아 발틱 함대하고 해전을 앞두고 나서 제사를 지냅니다.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어디에다가 제사를 지내냐면 이순신 장군에게 제사를 지내요. 그 정도로 이 바다 전쟁에서는 세계 역사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장군인데 이 이순신 장군의 그 능력은 명랑해전에서 아주 음, 굉장한 그런 가치가 나타나는데 13척으로 330척을 이긴 해전입니다. 말이 안 되는 숫자죠. 누가 봐도 13척으로 330척을 어떻게 이겨내요? 어, 이 열세척도 또 어떻게 열세척이 됐냐면 이순신 장군이 파직당했다가 백의종군을 해요. 이 전쟁에서 막 지고 있으니까. 그때 12척만 남았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다 끌어모았더니.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보고문이 있죠. 임금에게 한 보고문. 음, 전하, 걱정 마십시오. 그죠?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다 모으고 모아서 12척이라고 보고 그랬는데 또 나머지 한 척이 이제 발견돼 가지고 13척으로 330척을 싸우는 그런 전쟁인데 근데 이 난중일기를 보면 이순신 장군의 일기 난중일기를 보면 1597년 10월 26일 날그 난중일기에 이제 이 명랑해전이 10월 26일 날 일어났던 전쟁이거든요. 해전인데 이 난중일기 10월 23일자를 보면 대승하는 꿈을 꿨다라는 게 일기에 나와요. 이 대승하는 꿈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요.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일본, 그 330척을, 일본의 이 대군단 선박들을, 전함들을 이겼다라는 것이 난중일기. 그러니까, 실제 명랑해전이 있기, 3일 전에 그 일기죠. 거기에 대승하는 꿈이 굉장히 그 소상하게 나와요. 근데 그 데자뷰가 되듯이 23일 날 꿈꿨던 그것처럼 26일 날 해전이 그렇게 일어나면서 세계 해전사의 길이 남을 명랑해전의 대승이 이제 결과로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꿈을 꾸듯이 데자뷰가 돼서 명랑해전을 이렇게 이겼을까를 제가 이제 유추를 해봤어요. 근데 물론 저도 그렇게 유추를 했지만 그렇게 또 해석을 하는 역사가 또 있더라고요. 얼마나 이 전쟁에 대해서 간절했으면, 어, 이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시는 분이죠. 전쟁이 일어나는 지역이니까 조사도 많이 했을 거고, 그 현지 주민들에게 대해서 조언도 많이 받았고, 그게 사실은 그 일기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형에서 이 330척이라 되는 일본 전함을 상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13척을 갖고 이겨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겨야 될까? 얼마나 많은 전략을 구상했었겠어요. 그죠? 이런 지형, 이런 물살에서 적이 어느 방향에서 올 것이고 나는 어느 방향에서 이들을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서 어떻게 이겨야 될 것이다. 어떻게 이기면 좋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걸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겠어요. 아주 간절할 정도로 생각을 했겠죠. 꼭 이기고 싶은 거죠. 단 한 명의 외놈도 살려보내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열세척으로 이 어마어마한 330척을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이길까? 이걸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간절함으로 이것을 승리를 염원을 했으면 꿈까지 꿨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간절함이 겹치고, 물론 간절하게 바라지는 않은 거죠. 손 놓고. 일일이 조사를 하고, 물살 조사하고, 그 지역의 지형, 그다음에 내 배가 어떻게 됐을 때 적군 배는 어떻게 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이겨내겠다는 어떤 방법이 이겨내겠다. 이걸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겠어요. 그 간절함이 거듭되고 거듭되다 보니까 꿈까지 꾼 거고, 그 꿈이 데자뷰처럼 돼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 어마어마한 해전을 승리로 이끈 장군이 이순신 장군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중에 역사가들이 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이 13대 30대 30초 아니에요.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을 이긴 비법을 알아냅니다. 일부를. 왜냐하면 이 육지와 육지 사이에 그 긴 쇠밧줄을 밑에 바다 밑에 가라앉혔다가 이 일본 해석이 막 이제 이순신 장군 배가 도망가는 신용을 하니까 막 급격하게 막 쫓아오거든요. 그렇죠? 330척이면 열세척을 뭐 상대로 생각했겠어요? 껌이죠, 껌. 그러니까 어, 그 쫓아올 거서 이것도 이제 예측을 한 거죠.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런 것까지 막 상상해서 예측했겠어요. 이 일본 배들이 어느 정도 왔을 때 이 세밧줄을 다 올려서 일본 배들이 이 세밧줄에 걸려서 우왕좌왕했을 때 이때 이제 한포사격하면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일본 배를 바다 밑에 가라앉힌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이 간절함, 단 한 명도 살려보내지 않겠다라는 간절함, 꼭 이기겠다는 간절함,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그죠? B등급의 학생하고 똑같은 거죠. 열세척, 330척이고, 근데 이 말대로 안 되는 상황을 이겨내겠다는 이 간절함으로 그냥 마음만 간절한 게 아니었죠. 일일이 조사를 하고 어떻게 하면 이길까? 어떤 방법을 쓸까? 그것도 그 방법도 여러 가지를 구상해내서 어,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을 했고 이 간절함이 결국은 얼마나 간절했으면 꿈까지 꾸고 이 명랑해전을 승리를 이끈 거예요. 이게 아마 간절함의 음, 대명사가 아닐까, 이 명랑해전이.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음. 근데 이 자취통감이라는 그 고서에 이런 게 나와요. 근근간간. 그죠? 부지런히 간절히 하라.
아마 이게 명랑해전에 임하는 이순신 장군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단 한 놈도 살려보내지 않겠다. 꼭 이기겠다는 간절함에다가 근근 마음만 그렇게 먹은 게 아니고 일일이 조사를 한 거죠. 그죠? 발품을 팔아서 조사를 하고 그 지역의 지형을 알기 위해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 거기에 형세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쇠밧줄을 바다 밑에 가라앉혔다가 일본 함선이 지나가면 바로 끌어올려서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어서 우왕좌왕한 순간에 내가 집중 포화를 해서 박살을 내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이제 떠오르게 된 거죠.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왕왕 우리는 다 간절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로 간절하냐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뉴스킨에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잠잘 때까지도 뉴스킨 꿈을 꾸시는 분은 한번 여기 계실 겁니다. 그 정도로 간절을 해요. 근데 거기다 플러스 뭐가 돼야 되냐면 근근히 붙어야 되는 거죠. 부지런히 조사하고 발품 팔고 눈으로 확인하고 내가 사업을 시키고자 하는 그분 주변은 어떤 환경인지 그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부지런히 그 부지런함과 간절함이 만났을 때 근근간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근근간간이 돼 있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협업을 하는 근근간간이 돼 있을 때 아마 뉴스키는 획별적인 완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힘찬 구호와 함께 오늘 하루를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음소거를 해주시고 여러분의 힘찬 목소리로 오늘 하루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확언. 나는 나는 날마다 날마다 모든 점점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파이팅! 있다. 파이팅! 파이팅! 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들었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좋은 하루 보내세요. 잘 들었습니다.